오늘은 그리스 라무네티 하겠습니다. 행위와 관념.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가 되려고 하는 의지에 사로잡혀 있다.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끊임없는 갈등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 공부 하셔가지고 자기를 잘 들여다보면 무엇인가 되려고 해요. 아무리 여기 자기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내가 이걸 해서 뭘 하려고 해요. 내가 이걸 해서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내가 이걸 해서 저희들이 말하는 이 행복이랑 그 기쁨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과 기쁨이 다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용어가 없어서 그냥 기쁨이다 희열이라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쁨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개념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려고 하거든요. 그 기쁨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제가 제 말에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거를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걸 곰곰이 곱씹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기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자기는 이거 공부해서 뭘 되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이 공부를 해서 뭔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공부를 해서 무언가를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면서 이 공부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다는 걸 자기가 알게 돼요.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 공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해서 나는 부처가 되고 싶다. 나는 이거 해서 조금 더 잘 살고 싶다. 네. 나는 이 공부를 해서 뭔지 모르게 지금보다는 좀 부유하고 싶다. 이런 게 자기 마음속에 다 있어요. 없지 않아요. 예. 근데 그걸 빨리 여러분이 놓지 않으면 이 공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계속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걸 갖고 있어요. 얘기를 자세히 1대1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은 항상 그 마음속에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공부가 내가 생각하는 그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안 돼요. 다른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계속 자세히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따라서 추적해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그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입니다. 보게 되면 보입니다. 예. 근데 그걸 보지 않으면 자기가 이 공부를 하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지 조차도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이 공부는 어떤 공부냐면 심플하게 말하면 자기한테 솔직해지는 공부예요. 예.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자기한테 얼마나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내한테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이 공부를 접해서 안으로 들어보지 않으면은. 근데 그 자기가 원하는 삶, 또 자기가 솔직해지지 않는 그 자기 내면을 보게 되면 그 내면을 여러분들이 처음엔 대면하면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눈 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혐오스럽게 느껴져요. 왜? 내 속에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게 숨어 있는지를 자기들이 모르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표면적으로 나를 알고 있는 거와 이 공부해서 깊숙이 들어와서 나를 알고 있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상대로 자세히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공부는 자기를 직면하는 거예요. 자기를 직면해서 그 혐오스러운 거, 자기 굴욕적인 거, 치욕적인 것을 고스란히 자기가 그걸 보셔야 돼요. 보셔서 인정하시고 인정한 위에서 여러분들이 점점 내려놓을 때 이 공부가 자기와 함께 합일이 이루어지고 개합이 되고 체화가 되면서 내 속으로 스며들어오고 이 공부가 흡수가 되지. 그걸 여러분들이 저항하거나 투쟁하거나 보지 않으려고 할 때는 이 공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셔도 내가 실질적으로 생활에 못 써먹습니다. 실질적으로 내 생활에 개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 따로 놀고 이 머리에 있는 이론 따로 놀고
갖고 있는 지식이 따로 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십 개가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여러분, 행동으로 알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표면적인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이 수십 개가 넘어요. 이거를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 압니다. 그러면 완전히 나로 있는 그대로 나랑 개합을 할 때는 그게 다 떨어져요. 그게 떨어지지 않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가명, 엄마라는 가명, 그죠? 또 며느리라는 가명, 또 누군가의 친구라는 가명, 사회에 나가서 명예로서의 가면, 그걸 벗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나를 못 봅니다. 근데 직접적인 나를 대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평생을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을 못 만나고 갈 수 있어요.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깊숙이 들어와 보지 않으면 자기의 민낯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부를 하셔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 근데 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 왜 이 문제를 취급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존재 전체와 생활 전체가 행위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행위라는 것은 삶 그 자체거든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 뛰고 포 뛰고 다 뛰고 여러분 딱 여기에서 직접 일어나는 것은 행위밖에 없거든요. 그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스님이라는 걸 빼버리고, 그죠? 지금 법문한다는 걸 빼버리고 하면 지금 이 행위밖에 없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것밖에, 여러분이 고개 끄덕끄덕하는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에 어떤 가명이 붙을 수 있겠어요? 그냥 이 자체로 이대로 이게 단데 여러분들은 계속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공부가 여일하지 않는 거예요. 순조롭지가 않은 거예요. 행위가 없으면 생활도 경험도 사고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고도 행위입니다. 사고도 여러분 움직이잖아요. 그죠?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행위라는. 여러분은 이 움직이는 이것만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도 행위입니다. 사고도 행위입니다. 관념도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관념, 행위와 이 공부에서 말하는 행위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이거 행동 이것만 행위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공부할 때는 모든 게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각, 감정, 사고, 생각, 관념, 이게 모든 게 다 행위예요. 그렇다 하면 여러분들은 행위를 빼고는 여러분은 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원초적인 건 그 행위뿐이거든요. 근데 그 행위 위에 여러분은 온갖 가명을 다 씌우는 거예요. 더 씌우는 거예요. 그 더 쉬운 가명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로 보라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만 있다 하면 행위는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로 보면은 거기는 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안으로 들어와 보면 그런 말들이 그냥 다 연결이 됩니다. 행위가 행위자를 낳습니다. 그죠?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숙지해가 들어보세요. 행위가 행위자를 낳습니다. 행위가 어떤 결과를 얻거나 목적을 가질 때 행위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되려고 하는 순간 행위자가 딱 생겨버려요. 행위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뭔가 되려고 하려고 하고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죠. 성취를 하죠. 그럴 때 딱 행위자가 생겨버려요. 그 행위자가 없는데 여러분은 행위자를 여러분이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없는데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행위의 결과가 없다면 행위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결과를 바라지 않으면 행위자가 있고 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모든 결과의 끝에 뭐라고 해요? 내가 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했다? 내가 뭔가를 도와줬다? 내가 뭔가를 희생했다? 내가 뭔가를 봉사를 했다? 자, 이게 붙어버리면은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가면을 쓰고 있는 거야. 가면. 없는 행위자를 여러분이 만들어서 여러분이 가면을 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행위자, 행위, 목적, 결과는 그 전체가 통일된 하나의 과정입니다. 행위가 어떤 목적을 가질 때
이 과정이 움직이게 됩니다. 예. 행위에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그게 부여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의 과정이 생겨버리죠.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일이 파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행위의 목적을 가질 때, 목표를 가질 때, 그래서 이 공부는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공부해서 목표가 뭐냐고 물어요. 목표 없다고 얘기하면 너무 황당해해요. 뭘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지 그러면 없다고. 지금 이 순간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재미없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목표로 지향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뭔가를 향해 갔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뭔가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그 향해 가는 것을 돌려서 내한테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공부는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표 지향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갔죠. 근데 이 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꿈을 가진 걸 전부 내한테로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있어야 돼요. 이 순간에 있을 때만 여러분들이 그냥 행위 자체로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공부 안 해보면 도저히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거는. 그 목표 없이 그럼 무슨 공부를, 왜 그럼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있기 위해서. 너무 어이가 없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공부는 뭔가 어마어마한 뭔가 뒤에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공부는 처음이나 끝이나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믿고 공부하기가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대단히 여러분들은 이 깨달음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게 있고 깨닫기만 하면 뭔가 혜택이 엄청나게 주어지는 줄 아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깨닫고 난 뒤에 바로 실생활에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가 있겠어요? 일어나는 것은 눈앞에 다 일어나는데 깨달아도 여러분은 습관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습관대로 살아요. 깨달아도. 근데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이 과정이 여러분 눈앞에 있게 되면 어떤 목표도 없으면서도 그냥 편안하게 여기에서 아무런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살아가게 된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래, 이거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에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맛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한은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또 설명 따라 갈 거예요. 분명히 저는 압니다. 제 설명 따라 또 가세요. 가는데 여러분이 이 눈앞에서 여러분을 직시하고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돼요. 이건 제가 줄 수 있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라는 게 붙어버리면 그게 곧 가명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나라는 게 붙으면은. 그래서 나의 생활은 무엇인가가 되는 과정입니다. 예. 나라는 게 있으면은 계속 무언가가 되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무아라는 얘기가 나라는 게 빠져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나가 빠져야 돼요. 예. 나는 이것이지만 저것이 되고 싶다라는 것은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예. 내가 저것이 되고 싶다. 이것이 되고 싶다. 난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면에 나와 지금 본질의 나는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 거야. 그걸 놓을 때 투쟁이 끝나는 거야. 투쟁이 끝날 때 해방이 되는 것이지 그 투쟁이 있는 한은 여러분은 산속에 가도 나와 투쟁을 해야 돼요. 예. 사람 없는 곳에 가도 여러분은 나와 투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되면 사람이 수천 명이 있어도 나와 투쟁을 하지 않을 때는 산속에 있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이게 다예요. 이게. 보살님들이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깨달음을 얘기하고 깨달으면 뭔가 다른 깨닫고 난 뒤에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깨닫고 나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왜 스님은 깨달음도 없다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공부를 해보세요. 깨달음이 있다고 얘기할지 없다고 얘기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제만큼만 공부해 들어오면 깨달음이 있다고 할지 없다고 할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 저는 듣고 싶어요. 진짜 있는지 없는지 말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있는지 없는지.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자기를 진짜 알고 싶다면 자기한테 돌아와서 곰곰이 자기를 한번 보세요. 곰곰이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이 경험 밖으로 빠져나와서 그 경험에다 표지를 붙인다든지, 표지가 뭐냐? 이름표를 붙인다는 거야. 표지를 붙인다든지 이름을 붙인다든지 기록을 하면서 그 결과로 무엇인가로 되려는 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 이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뭔가 되고자 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것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나라는 게 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해요. 이것을 나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조차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다 반항해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들어와 보면 아십니다. 이거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다 지금 초등학생한테 물어도 그 나가 있어요. 뭐가 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당신은 우선 최초에 어떤 관념을 갖고 그 뒤에 행동하는 것일까? 한번 보세요. 최초에 어떤 관념을 가지고 지금 행동하는 게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행동할 때는 분명히 먼저 선행적으로 관념이 있습니다. 관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위를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한 번도 관념이 없이 행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행위가 행위자를 낳는 것일까? 또 만일 관념이 먼저라면 행위는 그 관념에 순응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행위가 아니고 관념을 가장한 모방이며 강제입니다. 네. 여러분 하는 모든 것은 행위가 먼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관념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는 모두 관념을 모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관념 따라가는지 몰라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분명히 관념이 먼저 있고 여러분들이 행위가 나갑니다. 네. 이 공부를 해보면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한 번도 이거 공부를 자세히 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는 게 공부예요. 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모든 게 관념이라는 걸 인정하시면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인정하지 않을 때 공부가 파고 들어가지 않아요. 흡수가 안 돼요. 우선 이것을 인식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단지 여러 가지 관념을 단순히 꾸며내는 것은 분명히 행위에 좋지 않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관념을 여러분을 가지고 행위를 하잖아요. 다 가식입니다. 예, 체면치레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한테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체면치레 하지 마라. 자기한테 솔직해라. 생각 가지지 말고 행위하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이 관념이 모든 게 여러분은 체면치레에 완전히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체면치레 하는지조차도 자기가 자세히 안 보면 모릅니다. 네. 이처럼 관념만이 정식해 가면서 늘어간다. 관념만 정식해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투쟁이 생겨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평생을 살아셔도 있는 그대로 못 삽니다. 네. 있는 그대로가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관념적으로 사는 네. 걸 요즘 점점 네. 이제 느끼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실생활 있죠. 그게 전부 관념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결혼식에 가는 거, 상조에 가는 거, 친구와 도모하는 거, 친구와 모임하는 거, 동창회 가는 거, 골프 치는 거, 이게 전부 관념입니다. 여러분 관념 빼면은 그런 걸 할 이유를 별로 못 찾습니다. 예. 그래서 온통 여러분이 전체가 관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념인지를 모릅니다. 모르죠. 예. 왜? 관념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을 모릅니다. 예. 관념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게 관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각을 못한다, 그죠? 인간의 행위가 관념에 의하여 강제될 경우 인간은 그 행위에 의하여 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념이 여러분을 여기
다 묶어 놓고 있어요. 동아줄처럼 묶고 있어요. 관념이. 여러분 자유로운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이 관념에 여러분이 꽁꽁 묶여서 삽니다. 네. 관념이 행위로 이행하기 전에 그 관념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네. 근데 이 관념으로 사는 거를 모르는 거와 그 관념으로 내가 얽매여 살고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공부가 됩니다. 발견하는 적시로 여러분은 그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보는 것 자체로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자세히 봐라. 자세히 보면 그게 점점 관념이 옅어져요. 그 자세히 보게 되면 점점 그 관념에서 내가 풀려나는 걸 느끼게 돼요. 가벼워져요. 그래서 이 공부는 뭔지 모르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 온 몸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가벼워지고 그게 관념이 떨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건 반드시 누구나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네. 알에서 깨어나듯이. 네, 그렇게. 네. 그 알이 여러분이 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몰라요. 알을 벗어나야 되는지조차도 모른다고요. 근데 이게 벗어났을 때 딱 보면 내가 이렇게 관념에 갇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이 관념 형식의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관념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면 그 형식도 보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관념에 속박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멀리 가지 않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관념이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 관념은 사고 과정의 결과입니다. 네. 관념은 여러분이 사고하시는 거 있죠. 순간순간 의식하고 사고하는 과정 있죠. 그것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사고 하나하나 할 때는 이렇게 관념이 생길 줄은 여러분이 상상도 못 합니다. 그런데 사고의 그 과정의 결과물이 관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고하는 거를 그 과정을 하나하나 보지 않으면 내가 관념 속에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네. 사고란 신경적 또는 심리적 반응의 결과라는 것이 명백하다. 네. 사고라는 것은 감각에 대한 감각기관의 직접적 반응이거나 혹은 심리적 반응, 즉 축적된 기억의 반응입니다. 이 기억도 사고에 축적된 결과물입니다. 관념도 사고에 축적된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사고가 뭐냐?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하나하나가 사고입니다. 그러면 생각 하나하나의 과정이 관념이 되고 생각 하나하나의 그 과정이 나중에 축적되면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죠. 근데 이 공부해보면 여러분은 나라고 하는 것은 그 기억의 축적물 가지고 나라고 얘기하지 나라는 건 없습니다. 그 기억을 잊어버리면 그거 왜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 기억 잊어버리는 거를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죠. 근데 이 공부는 하면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는데도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치매 걸려서 기억이 없는 거와 이 관념이 없어서 기억이 없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 가만히 보면 그 관념과 기억이 다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이 진짜 과연 여러분일까요? 이 생각이 계속 이어져서 과정이 축적되는 게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기억이거든요. 그 기억을 빼면 과연 여러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네. 여러분한테 지금 생각과 기억을 탁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뭔가라는 게 탁 나와요. 그래서 나라는 것이 그거 둘 개 빼버리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기억 때문에 나라는 걸 끊임없이, 그러면 그 기억이 관념이라는 걸 알게 되면 지금 내가 평생을 나라고 생각했던 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을 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도 있고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것도 있죠. 그러면 기억하고 있는 것, 있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아니겠네요. 근데 그 기억이 언제 또 발현이 되나요?
지금 생각할 때 기억이 탁, 어린 시절에 기억하면 탁 오죠. 그죠? 근데 잡거나 보여줄 수는 없는데 여러분은 알잖아요. 어린 시절의 기억.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억이 다 다르죠. 그럼 그 기억이 어디서, 지금 여기에서 소환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억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린 시절의 기억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린 시절의 기억하니까 바로 여기에서 생각과 동시에 기억이 탁 오죠. 근데 과연 이 기억이 그럼 여러분 것인가? 한번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기억을 가지고 나라고 얘기하거든요. 내 거 아는 것이 마치 우리가 영화 한 편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나 영화 한 편 보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영화 보듯이 쫙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이미지 다 떠올려보세요. 드러나죠. 그거나 영화나 다를 게 뭐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것을 가지고 나라고 한단 말이지. 그죠? 근데 이제 믿지는 못하겠는데 그건 알겠어. 근데 왜 그 기억이 항상 나라는 생각을 할까요? 그게 이제 이 공부가 익어져서 내 온몸으로 체화가 되지 않는 한은 그걸 내가 인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네. 이론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진짜 삶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걸 보는 거야. 삶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나가 없이. 그냥 행위 자체로 살 수 있는가? 당신 자신의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고 과정을 주시하면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세히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사고하고 움직이는 그 생각, 그 관념이, 사고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걸 낱낱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세히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하고 나 차이는 뭐냐? 저는 그것을 낱낱이 자세히 더 자세히 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충 봐요. 대충. 예. 그러려니 해버려요. 저것은 나무일 것이다. 그러려니 해버려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런 나무들을 자세히 보죠. 다 뜯어서 보죠. 줄기 하나하나 다 뜯어서 보죠. 그럴 때는 나무라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그 행위밖에 없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왜 이게 내가 공부가 내 체화가 되지 않느냐. 모든 걸 대충 본다는 걸 압니다. 이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안 봅니다. 대충 봅니다. 네. 맞아, 대충 보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눈 뜨고 있어도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말하자면 맹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눈 뜨고 있어도 못 본다고 얘기해요. 예. 여러분 백내장이 걸리면 눈 뜨고 있어도 안 보이죠.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눈 뜨고 있는데 왜 못 볼까? 지금 여러분 눈 뜨고 있는데 왜 못 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눈 뜨고 있는데 여러분 거의 다 백내장이 걸린 거랑 똑같아요. 앞에 뿌옇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그걸 인정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눈 뜨고 있는데 지금 내가 앞이 안 보인다는 거를 아무도 인정하기 싫어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자세히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수천 수백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한두 가지 보고 내가 봤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걸 계속 코끼리에 비유해줘요. 여러분들이 코끼리 다리만 보고 코끼리라고 얘기해. 네. 근데 코끼리를 전체로 보고 있는 사람은 코끼리 전체가 코끼리인 줄 알죠. 근데 여러분은 다리 보고 그걸 막대기라고 할 수도 있고 다리 보고 나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완전 다른 거죠. 전체를 보고 있는 사람과 코끼리의 부분만 보고 있는 코를 보고 있는 사람은 다리를 보고 있는 사람하고는 분쟁이 일어나겠죠. 예. 내가 본 코끼리는 코를 봤고 내가 본 코끼리는 다리를 받는 사람은 두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본 코끼리가 맞다. 내가 이거 받는 다리가 맞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전체를 보는 사람은 그 사람들 보고 웃겠죠. 관념은 언제나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념은 사고의 결과이고 사고의 과정은 기억의 반응이며 또한 기억은 항상 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복됐네. 네. 행위는 관념이 정지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네. 관념이 정지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이 관념이 떨어졌을 때 그대로 맞아요. 그러니까 행위 그 자체로 있을 때 관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 진짜 또 엄청난 차이예요. 네네. 사랑이 있을 때에만 관념은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만 관념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면 지향점, 이 공부의 전체적인 맥락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남녀 간의 그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사랑 아닙니다. 예. 이 제대로 된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남편 조건 다 빼버리고 뭐 안 되죠. 아내라는 조건 다 빼버리면 사랑이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랑이 이 공부를 해보면 얼마나 하찮은 사랑인지 여러분들이 압니다. 네. 온통 관념 덩어리로 여러분이 사랑을 합니다. 예.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나에 대한 이기심이 거기에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 탐욕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는 남편의 사랑이 조금만 어긋나도 못 살아요. 네. 그래서 못 사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네. 사랑은 기억이 아닙니다. 또 사랑은 경험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떨어져도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고 있고 온통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게 사랑이라 생각하지. 그게 여러분 관념인 줄 아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의 애인 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게 관념인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은 단순히 생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게 딱 뒤집으면 생각에 불과하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사랑은 생각일 뿐이라, 관념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기도 힘들어요. 왜?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다들 생각하거든요. 네. 당신은 사랑 자체에 관하여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실제, 이 순간일 뿐이거든요. 그건 생각할 수 없어요. 실제는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실제에서 거기서 딱 벗어났을 때 우리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행위를 얘기할 때 그건 벌써 생각이에요. 실제는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말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사랑은 관념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경험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관념은 항상 낡은 것입니다. 관념은 과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사랑 자체가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꼬로 행위예요. 사랑이 꼬로 있는 그대로. 사랑이 꼬로 무아. 사랑이 꼬로 우상.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랑 아닌 거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그거는 이해하시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랑 아닙니다.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유일한 것입니다. 무엇이? 사랑이. 사랑만이, 그래서 부처님이 얘기하신 것도 자비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게 똑같은 거. 말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예수님이 사랑하라 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관념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논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애지욕기성이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살게끔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우리 이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이전에 자기를 먼저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누군가는 무한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나를 빼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이 공부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 내가 온통 사랑 자체가 되어 있을 때는 내 옆에 오는 사람, 모든 사람이 이 사랑의 혜택을 다 받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 한테 사랑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사랑 자체가 되어 있으면 내 옆에 오는 모든 사람이 사랑 자체가 되어버려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네. 왜? 내가 그 사람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네.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가명을 붙여서 여러분이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한테 솔직해져야 되고, 이 공부는, 이 공부를 해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은 뭐냐? 탐욕을 버린 대가입니다. 탐욕을. 예, 탐욕을 버린 대가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공부해서 내가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탐욕을 버린 대가지, 탐욕을 취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 공부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뭐 재산 이것만 탐욕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의 생각 자체가 전부 탐욕인 걸 아셔야 됩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생각을 일으킬 때 누군가한테 선행을 한다는 그조차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일으켜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선행을 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 공부는 다양한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탐욕을 절제하는 거예요. 탐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탐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민낯을 보셔야지 절제도 될 것이고 탐욕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겠죠. 탐욕을 버린 대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공부를 하시면 어긋나 있어요. 여러분 삶과 굉장히 어긋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말은 제 말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네. 그냥 액면 그대로 여러분 관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와는 천리나 멀어요. 예,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우리가 왜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아 하면 어라는 소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 하죠. 그죠? 근데 제가 아니요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아 스님이 저게 예라는 소리구나 하는 걸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너는 이런 말이 있어요. 불예 부동이에요. 예가 아니면 동하지 마라. 행위하지 마라는 게 있어요. 그거나 사랑 자체라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 예를 사랑으로 바꾸면 사랑이 아니면 행동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내 자체가 사랑이 되지 않을 때는 행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온전히 사랑일 때 내가 하는 게 모든 게 사랑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탐욕을 숨기고 행위하는 것은 모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탐욕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게 논어에서 말하는 종심소욕 불유구예요. 예. 70이 돼서 모든 일을 해도 사랑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얘기랑 이 얘기랑 똑같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여기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함축된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글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니체 같은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으면 그게 굉장히 이기적인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니체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니체의 말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새겨보면 거기에
뒤에 엄청난 뜻이 숨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글로만 읽기 때문에 그건 오로지 나를 향해 있어라.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위로 나만 행복해야 된다는 걸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자기가 온전히 나한테 돌아왔을 때 우리는 온 우주 사람을 70억 인구를 사랑할 수 있지, 나한테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 한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네. 그 사랑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랑은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나 니체가 얘기하는 거나 이 크리스나무리티가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기적으로 받아들여 버려요. 여러분이 이기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보는 눈으로는 이걸 보면 전부 그 안에 완전히 바탕 자체가 사랑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희들이 갈 때는 저희 자체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그릇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나의 개인으로 여러분한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사랑 자체의 그릇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 안에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담을 수 있을 때 여러분도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제발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니까 곰곰이 자세히 보라는 얘기를 계속 여러분한테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세히 보면 다 보입니다. 근데 이 말만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 가지고 자꾸 핑계대고 변명하고 말 가지고 여러분이 말장난해버리면 여러분 공부도 안 되고 발전이 없어요. 그게 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말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그래서 제 말에도 속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 저를 믿지 마시고, 제 말에 속지 말고, 저를 신격화시키지 말고 여러분한테도 돌아가세요. 여러분한테 돌아가면 이 무한한 행복이 있고 무한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 자체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나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예, 똥줄 뭉쳐져 있는 여러분들을 한 번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조우하셔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이 관념에 사로잡혀서 내가 살고 있는지를,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이 통탄할 일인지, 진짜 그걸 보게 되면 여러분이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민낯을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보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한테. 예, 예. 그러니까 오늘 하루 자세히 보세요. 그건 내일 또 하루 자세히 보시고, 안 됐다고 여러분이 실망하지 마시고요. 오늘 자세히 또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 행위를 또 보시고, 또 내일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 오늘만 삽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왜? 이 순간은 내일도 이 순간밖에 없어요. 오늘도 이 순간밖에 없고요. 오로지 이 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만 산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는데 무슨 목표를 정하겠어요. 근데 오늘 살고 있는데 10년 지나면 목표가 다 달성이 돼 있어요. 그게 신기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만 살면은 무작위로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 살면은 성실하게 간절하게 살게 돼 있어요.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일도 간절하게 성실하게 오늘만 살기 때문에 그게 10년이 지나면 제가 하고자 하지 않은 일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목표를 세운 것보다도 더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